지금부터 30분간 김도준 팀장님의 법률적 요구사항 UNR 155, ISO 21433 기반의 VCS 평가에 대한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세션을 끝나기 전에 좀 이제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팁삭스를 이제 받으시려는 고객분들이나 이제 고려를 하시고 계신 회사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ISO 27001을 갖고 있습니다. ISO 27001은 이제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이라는 이제 가장 대중적인 표준인데요. 이걸 받고 있으면 팁삭스를 안 받아도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자동차 이제 완성차 회사들은 자기네들의 표준이 아니면 허용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ISO 9000의 인증을 갖고 있어도 IATF 인증을 받으셔야 되듯이 27001을 갖고 계셔도 이제 팁삭스를 꼭 받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보통 이제 컨설팅 기간을 끼고 준비를 하시면 저희가 볼 때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 왜냐면 내부에 도입하고 이제 내재화하고 솔루션 깔고 하셨는데 이제 조직은 많은 걸 준비를 했어요. 그럼 내부 직원들이 그걸 실제로 수행을 하고 따르고 있는지 그 근거 자료를 만드는 거 우리가 증적 자료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 증적 자료가 쌓이는 기간까지 고려를 하면 저희는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컨설팅이 거의 끝나가실 때쯤에 인증 기간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일정을 잡아서 거의 한 6개월 내에 끝내시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보보안 부서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팁삭스에서는 꼭 정보보안 부서를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지만 이 정보보안 솔루션이나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인원을 배정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신 경우에 어떤 기업에서는 실제로 정보보안 담당자를 새로 채용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코로나 유행병이나 혹은 분쟁 지역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격으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레벨 2에는 상관이 없지만 레벨 3면 원격으로 한번 받으시고 나중에 그 사태가 해결이 되면 예외 없이 현장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지만 한국인 실사원이 있나요? 네, 국내에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DQS 8명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다라고 안내드릴 수 있고요. 오후에 지금 이제 제가 안내드린 UNR 155 법률적 요구사항 VCS ISO 21434라고 써놨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보여주셨던 영상의 기하보이즈와 연계되는 평가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즘 참 단어가 어렵습니다.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 포브스에서 정리한 단어를 갖고 왜냐? 전문지는 많은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포브스입니다. 포브스에서 정리를 하기를 정보보안이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그리고 그 정책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정보는 말 그대로 저희가 쓰는 데이터들의 모음이 정보라고 하죠. 그럼 사이버 시큐리티는 무엇이냐? 사이버 공간의 전환. 그럼 사이버 공간은 무엇이냐? 간단히 생각하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갖고 계신 핸드폰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이라는 그 사물을 외부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게 사이버 보안의 일환이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 보면 사이버 보안이란 내 자동차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라는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자동차에 뭐 없었습니다. 전국 지도 또는 GPS 이 정도밖에 없었죠. 잘 살면 카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렇죠? 와이파이, GPS, 블루투스로 해가지고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기록이 되고 심지어 자동차에다가 서드파티 앱을 깔아요. 왜? 자동차 회사에서 배포한 기본
내비게이션 앱이 마음에 안 들고 기본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것저것 막 다운로드 받으세요. 게다가 요즘 새로 나온 자동차 보면 운전석 디스플레이에 그 도로 가이드 표시까지 나오죠. 이제 게임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자동차는 하나의 굴러다니는 컴퓨터나 다름없다. 근데 심지어 요즘 나오는 차도 그런데 2010년도만 해도 이 OEM에서 배포한 OS나 내비게이션이 GPS 연결만 돼 있으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장점만 있느냐? 바꿔 말하면 취약점이다. 무슨 취약점?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뭔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USB에 꽂았어요. 근데 그 USB에 월웨어가 있었다. 바이러스가 있었다. 그럼 그 차량은 더 이상 제 차가 아닙니다. 그렇죠? 심지어 저희가 이 GPS로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연결이 안 돼 있었고 온라인에 지도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 지도가 길이 아닌 곳을 제가 달리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해킹을 당하면요,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를 누군가 임의로 변경해서 원하지 않는 장소로 가도록 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옛날부터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요즘은 길 다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출근길 아니면 잘 모르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보듯이 다양한 루트로, 심지어 저희 요즘 열쇠 없어도 지문인식으로 차문도 열고요. 원격으로 시동도 겁니다. 저만 할 수 있을까요? 참 많은 걱정이죠. 이게 근데 사용자도 그런데 이 물건을 파는 회사는 어떨까요? 그래서 유럽에서 UN 레귤레이션 155, 156이라는 필수 법률 요구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부터는 신형 차량, 그리고 5월에 7월부터는 기존에 있었던 모든 차량들까지 이 법률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유럽하고 일본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 법률 준수에 따라가고 있고, 저희 한국 또한 법률적 적용을 좀 고려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명확하게 동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미국은 실제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이 워낙 유럽의 법률을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자체적인 사이버 시큐리티 법률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5, 156에 의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OEM, 완성차에서는 CSMS는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사이버 보안을 관리하는 외부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 인증서와 그리고 샘플 차량, 기술 문서 등을 통해서 시험 평가 기간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정부 당국 승인 기간을 통해서 차량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차량을 수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만 이제 판매를 하고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SMS는 간단히 설명하면 차량의 개발과 생산과 유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걸 왜 여러분에게 안 알려드리느냐? 우리 자동차 회사는요, 자기 혼자 독박을 안 씁니다. 꼭 서플라이 체인에 받아라고 하죠. 그러면 우선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모든 회사가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CSMS는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장 회사 또는 이제 그런 관련 회사들이 받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기본에 있었던 티어 원석 회사를 주는 전장 업체들, 예를 들면 뭐 현대 모비스 같은 회사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팀앤 모빌리티나 아이나비 이런 회사들, 그리고 요즘 차량에 반도체가 들어가졌습니까? 그런 반도체 회사들도 평가 대상이다. 근데 이제 총 마지막 책임은 완성차에 있습니다. 완성차에 있지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도 이 사이버 보안 평가를 요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대략적인 맵을 그려놓은 거라 이제 자료로만 봐주시고요. 크게 이 ISO 12434라는 표준에서는 이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단계를 이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Vehicle Process Control이라고 있는 이 단계에서 실질적인 VCS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SO 21434가 규정되기 위해서 그 기반이 되는 UN Regulation 15의 정확한 요구사항은 뭐냐?
자동차의 차량의 수명 주기 동안 관련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책임을 전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국산차는 10년을 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차는요, 저는 지금 제가 사이버 시큐리티를 지금 발표하고 있지만 제가 타는 차는요, 그랜저 HG입니다. 벌써 10년 됐죠. 그런데 그 차도 아직 GPS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요즘 지금 사용하시는 핸드폰들 4G, 5G 이러는데 지금 나오는 차량들이 10년 뒤에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을까요? 그 차량의 수명 주기는 얼마나 많을까요? 라는 게 지금 완성차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유럽에서는요, 이 완성차의 수명 주기를 15년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났을 때도 고객을 위해서 이 사이버 매니지먼트 시큐리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줄 수 있고 관리해 줄 수 있느냐가 유럽의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시큐리티 말고 사이버 시큐리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저희가 주로 말하는 줌즈라는 게 있습니다. 줌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차량이나 핸드폰 등에 들어가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차량에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정보관리 시스템 전부 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줄 것인가? 왜냐? 해커들은 뭔가 있으면 그냥 안 됩니다.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다양한 방법을 계속 시도를 합니다. 오늘은 막았는데 내일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막아주는 패치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N-R155에서는 하드웨어나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 전반적인 그 관리를 요구한다면 155에서는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줄 것인가에 대한 법률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두 법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ISO 21434라는 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O 21434가 저희가 볼 때는 이제 COC, 적합성 인증서라고 하는데, 자체 승인하는 게 아니라 이 최종적으로는 그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가끔 관심 있으신 분들 보면은 네이버나 구글에 이거 검색해가지고 우리 이거 인증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회사는 이미 이걸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 서플라이어들에게 돈 안 받고 자기 돈 들여서 자기 기술을 해가지고 평가하고 리스크 검색, 리스크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느낄 때는 이 범위가 완성차에 대한 거지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요구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관리할 것이라는 방법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완성차들은 결국에 ENX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개발, 생산, 유지관리라는 크게 세 가지의 툴에서 이 새로운 평가를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SO 21434가 요구하는 것 내에서 그 어떻게 우리의 차량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사이버 시큐리티를 계속 관리하고 그 효과성을 보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제가 안내드리는 VC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티삭스 같은 경우는 아까 프로토타입을 생산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모듈이 달라졌듯이 이거는 우리 회사가 어떤 걸 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은 개발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겠지만 생산 프로세스가 딱히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장 생산 업체들은 생산은 하겠지만 개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설계도 받아가지고 계속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이 CSMS 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세미나에서 왜 이걸 안 해도 되냐? 지금 이 자료가 ENX에서 공식적으로 서비스하겠다라고 이번 달 내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7월부터 모든 차량이 이 CSMS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신규 차량이야 자기네들 돈으로 메꿀 수 있었겠지만 기존 차량까지 메꾸려면 완성차는 죽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네들의 기용으로 완성차의 리스크를 더 이상 자기네들만 부담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삭스와 동일하게 급격하게는 아니지만 큰 티어 1티어 벤더들을 위주로 해서 이 VCS 평가가 요구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는 1티어지만 큰 회사는 아닌데요 라고 하지만 규모에 상관없이 핵심적인 부품을 생산하시는 회사들은 요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그냥 알고만 계시고 궁금하시면 DQS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생산, 유지, 관리 크게 세 개로 나뉘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세 개의 레이블을 언제까지 받을 것이냐, 이거는 기한은 완성차하고 협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성차에 부품을 납품한다고 해서 그 차량의 수명 주기 전체를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완성차가 우리하고 계속 일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하고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티삭스하고 다르게 VCS 같은 경우는 이 언제까지 받아내냐는 완성차와의 계약의 협의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이 VCS를 평가받으시려면 티삭스 평가를 받으신 기업들만 VCS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는 사이버 보안과 정보 보안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착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OEM은 자신들의 책임을 이제 자기 서플라이 체인에게 전가를 해서 금전적 리스크나 이런 각종 리스크로부터 많은 것들을 완화하길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VCS 레이블의 평가는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서지만 티삭스와 동일하게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N 레귤레이션 155와 156을 바탕으로 ISO 21434라는 표준이 제정되었고 이 21434 표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통제 요소들을 선택해서 VCS라는 표준이 생겼다. 그리고 VCS는 개발, 생산, 유지관리 세 개의 사이클로, 세 개의 카테고리로 평가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VCS가 다루는 것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책, 책임, 그리고 어떻게 계속 그 수명 주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차량 부품의 전장 부품도 차량 수명 주기가 보장되는 동안은 계속해서 완성차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안내드릴 거는 VCS 개발이라는 부분인데 개발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개발을 하지 않지만 완성차로부터 도면이나 사양 정보를 받아서 자체 개발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 개발 프로세스를 어떻게 우리가 보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생산 관리 계획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는지 전반적인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생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 매우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똑같은 제품을 어떻게 계속 생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초기 소프트웨어라고 해가지고 공장 출하 상태로 어떻게 계속 우리가 이걸 유지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 저희가 생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겁니다. 저희가 요즘 회사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애플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윈도우는 요즘은 윈도우 10이나 11 많이 쓰시죠. 근데 우리가 10년 전에도 뭐 썼을까요? 10년 후에도 우리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윈도우 10이나 11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이나 보안 프로그램이 10년 뒤에 OS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지 그걸 보장하는 게 이 VCS 생산의 주요 관건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 주기 동안 생산 능력의 유지, 그러니까 제가 소프트웨어에 비교를 했는데 10년 후에도, 그러니까 OEM이 얘기하는 그 계약 기간 후에도 계약 기간에 보장되는 동안 우리가 계속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어떤 거를 우리가 팔아왔던 제품. 그래서 실제로 이 요구사항에서는 BCP와 관련된, 그러니까 사업 연속성과 관계된 그동안 추가 요구사항들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가, 그리고 최신화되어 있는가, 그 모듈들을 어떻게 최신 기법을 활용해서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볼 때는 개발하고 생산 유지관리가
크게는 개발, 유지관리 또는 생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 이거를 요구를 받지 않았겠지만 이제 저희는 이 VCS가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 업계에 요구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총 티삭스 시장의 10에서 15% 정도가 요구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티삭스가 없으면 완성차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요구를 하듯이 VCS를 요구받으시는 회사들은 VCS가 없으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완성차에 연락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티삭스하고 VCS하고 ISO 12434에 대한 차이를 보면은 티삭스도 그렇고 VCS도 그렇고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평가인데 티삭스는 정보관, 개인정보, 시제품에 대한 보호를 하면 VCS는 이제 부품의 개발, 생산, 유지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SO 21434는 결국 완성차에서 책임을 지는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업계에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